안녕하세요.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3일째시죠? 월, 화, 수, 원래 어제가 제 강의인데 그 날짜가 제가 외부에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한 주만 바꿨어요. 다음 주부터 화요일 날 계속 할 건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에 공부를 해봤다가 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강의하기 전에 어떤 정도의 수준인지를 내가 파악을 해야 강의할 때 제가 이거 맞춰서 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 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거의 안 해요. 왜? 초반에는 옆 사람도 잘 모르고 혼자 딱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뭐라 그러지? 좀 민망해서 뭐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고 손 들라고 하면 절대 안 들어요. 들어 그러면 막 이래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뭐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약간은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제일 중요한 과정일 거예요. 이제 저거를 내가 공부를 왜 하는 거구나 라는 판단이 딱 되면 공부할 때도 내 개념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 나갈 때 되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월 달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2개월을 먼저 했기 때문에 2개월 먼저 한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을 2개월보다 앞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하란 대로만 따라오시면 자격증은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제가 발급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장이 발급하는 거니까 그 서울시장하고 제가 좀 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줄 테니까 빠지지만 말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난 오늘 부동산 관련된 강의 오늘 내가 공인중개사인데 제가 오늘 하는 과목이요. 우리 28회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 개요도 모르고 전체적인 뭐 오리엔테이션을 좀 제가 간단하게 좀 할 건데 나는 오늘 공부가 아예 처음이다. 이번에 시험을 공부 처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3분의 2 정도는 그래도 이제 처음 하시는 거고 3분의 1 정도 된 분들은 뭐 1차만 돼서 2차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시험이 좀 약간 이번에 난이도가 좀 있어서 다시 한번 하는 분도 있어요. 늦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가고 제 이름은 여기 고상철입니다. 이름은 제 고상철인데 이름은 좀 약간 나이 들어 보이죠? 뭐 사람이 물으면 대답을 하는 건데 예전에 그 부산에 저는 이제 투자 실무 강의 이런 거 세미나 같은 거 하거든요. 이제 뭐 국민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같이 뭐 세미나 하거나 그러면 뭐 공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이제 부산에 그때 백스코 강의가 있어가지고 처음 갔는데 백스코 강의 이제 딱 가려고 이제 부산역에 내려서 그 근처에서 이제 택시 타고 내렸어요. 근데 내려서 걸어가면 된다고 길래 내려서 갔는데 뭐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여자분이 좀 약간 이쁘진 않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못생겼었어요. 그래서 걸어오길래 안녕하세요. 저 길 좀 물을게요 했더니 이분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하면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여자분들이 좀 세구나. 남자가 뭐 말을 걸었는데 뭐 자기한테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길 좀 묻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생각하고 가시길래 이거 내가 정중하게 얘기하거나 내가 도를 아십니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뒤에서 또 누가 또 오더라고요. 오길래 저쪽에 오길래 내가 이번에는 좀 이뻐. 뭐라 그러지? 되게 이쁘장하게 작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딱 오는데 저 길 좀 물을게요 했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백스코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서울에서 와서 잘 모른다 했더니 일로 쭉 데려오더니 이쪽으로 쭉 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GS25 있는데 그쪽에서 기억도 나. 좌회전 하시면 빨간 색깔 벽돌이 있을 거래요. 거기서는 보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 안 걸었어. 한 30m도 안 걸었어요. 그게 바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쁜 사람, 못생긴 사람. 근데 이쁜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이쁘고 못생긴 걸 떠나서 행동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예. 이게 이쁜 사람들은 누군가가 막 대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거 해주고 그거 해주니까 베품을 받아봤기 때문에 다시 베풀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면 대답도 되게 잘해줘. 질문을 해도 손도 되게 잘 두고. 예. 근데 못생긴 것들은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예. 대우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대우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물어보면 쌩하고 모른 척하고 막 이래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름은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이죠? 네. 이런 분위기 좋잖아 이렇게 하면. 예. 근데 제가 강의한 지는 이제 한 18년 차 되는데 좀 강의를 빨리 시작해서 제가 여기 우리 전체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래도 좀 오래됐어요. 우리 학원에서 되게 오래되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리고 2차 과목이다 보니까 1차, 2차 개념도 안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1차, 2차의 개념이 뭐냐면
대한민국 모든 국가고시는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나누되 1차 과목은 일반적인 이론을 배양해서 이 이론을 갖춘 사람이 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실전 업무를 할 때 이 정도 베이스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2차 과목은 실전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실전 업무 줄여서 뭐라고 그래? 실무라고 그래요. 남자친구 줄여서 남친. 실전 업무 줄여서 실무. 전국 토지 줄여서 전국 토지 줄여서 전토 같죠. 국토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4글자짜리는 이제 법에서 다 줄여놨기 때문에 그 혹시 농지하고 산림 있죠. 우리나라 땅 중에는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일반 택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택지는 개발할 땅인데 농지하고 산지는 개발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 보존할 땅이니까 농지하고 산림을 줄여가지고 뭐라 할까? 농산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농림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두 글자를 합쳤을 때 뜻이 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줄여놓은 단어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요거 실문하는 건 실전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1차 우리가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자격증인데 무슨 자격증이죠 지금? 공인중개사예요. 대한민국의 자격증이 무수히 많은데 그중에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국가가 공적인 기관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국가가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중개하는 거. 중개를 하는데 너만 해. 이 사람한테만 주겠대요. 그걸 자격증이라는 거야. 근데 뭘 중개하는 거야? 우리가 자동차 중개합니까? 딜러야? 아니죠. 우리는 철저하게 뭐만 해?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뭐를 중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을 가지고 1조부터 제목부터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초과정에서 내가 저걸 왜 배워야 되고 저걸 알아두면 나중에 실전 업무에 어떻게 써먹겠구나. 내가 나중에 중개업을 안 하더라도 토지를 내가 사거나 팔거나 또는 내가 투자를 할 때 그래도 남들보다는 보는 눈이 좀 다르겠구나.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과목에서는 실전적으로 좀 약간 이론적인 거가 베이스가 된 사람들이 합격이 되면 보통 한두 달 정도 있다가 2차를 보게 돼 있어요. 1차 합격한 사람만 2차를 갔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국가고시가 1위가 뭐냐면 수능이거든요. 수능이라고 들어봤어요? 수능. 2위가 뭔지 아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3위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보다 더 많이 시험 보는 게 공인중개사 시험이에요. 근데 합격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길 가다 보면 한 10명 정도 지나가면 발 딱 걸면서 너 공인중개사 공부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이나 없을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 책은 다 있어. 집에 가면 뭐 30일 단기 완성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근데 조금 해보다가 에이씨 뭐 이런 걸 배우냐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지껏 발행한 책들 보면 집에 가면 제일 많은 책이 공인중개사 수험서가 집에 가면 어딘가 꽂혀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겠는데 누군가 줘서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1차 과목을 합격한 다음에 2차를 봐야 되는데 이게 시험 보는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다 보자. 그래서 하루에 다 보자 해서 올해만 처음으로 토요일날 봤는데 그전에는 일요일날 봤어요. 일요일날 학교를 섭외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날 중고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이제 하나 중학교는 책상이 너무 작아서 어른이 들어가기 좀 그랬어요. 거의 고등학교 섭외를 해가지고 지역에 몇 군데 정해놓고 응시한 사람들을 거기다가 넣어서 시험을 보는데 아침 9시 반부터 봐가지고 9시 반부터 이제 1차 과목이 2과목 있어요. 이건 이론은 첫날 들으셨죠? 1차 과목이 뭐 있다라는 거는 들으셨을 거니까 저는 2차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중복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민법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민사에 관한 법들이죠. 그리고 이제 개론이라는 건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건축학개론이란 말은 들어봤죠. 건축학과,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을 하기 위해 학문적 이론, 계각적 이론인데 이건 부동산 관련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요거 평균 두 개, 평균 몇 점이면 합격한다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절대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 돼버려요. 쟤를 이겨야 내가 올라가서 내가 등수 안에 드니까. 그럼 이제 상대평가 되는 순간부터는 밥을 같이 안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뭐예요? 너도 60점 넘고 나도 60점 넘으면 같이 합격이잖아요. 현재는 그런 시험인데 뭐 제도를 뭐 바꾼다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이제 뭐 3년 안에는 바뀌지 않아요. 보통 바뀐다고 할 때는 공청회 같은 거 할 때 3년 전에 하고 3년 뒤에 시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은 안전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3년은. 몇 년 잡고 공부하실 거예요? 1년 잡고 공부하실 거잖아요. 혹시라도 잘못돼도 2년, 혹시라도 잘못돼도 3년은 좀 안전한데
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뀌어버리는 순간 이거 시험은 이제 거의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요 꽈락이라고 해서 꽈락이 뭐죠? 꽈락? 과목당 낙방 점수라고 그래요. 과목에 낙방되는 점수가 40점 미만. 몇 점 미만이네? 40점 미만 할 때 이 미만의 뜻이 뭘까? 이거 40점 이하하고 미만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면 37.5를 맞으면 안 되죠. 39점을 맞으면 안 되지. 40점은 맞아도 돼. 예, 여기 이하 할 때 이게 가트리자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포함한 거 아래 이렇게 된 거야. 부등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말 이해되는 거예요? 혹시 이 법조문을 공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허가를 받을 때에는 뭐 신고를 할 때에는 얼마 이하할 때 신고해라 뭐 이런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85제곱미터 이하 예를 들어서 바닥 면적 합계 85 이하를 만약에 개축을 한다. 그럼 이건 신고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83제곱미터 할 때는 허가란 얘기예요? 신고란 얘기예요? 신고. 84제곱미터를 내가 개축을 한다 그러면 신고. 그럼 85제곱미터는 신고. 86제곱미터는 허가. 신고가 아니라 허가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85로 나오면 또 이 이하를 몰라가지고 해석을 못해서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미만, 이하, 초과, 이상 이것도 개념을 아셔야 시험 문제에서는 틀리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아셔야 돼. 그래서 이자가 붙으면 앞으로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 붙으면 앞에 거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아래래. 같거나 작은 거. 그럼 이상이면 같거나 큰 거. 그러면 초가면 이자가 없죠. 그러면 그냥 개 숫자보다 큰 거. 85제곱미터 초가 그러면은 몇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86부터 말하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법조문 해석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이 기초 강의 할 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1월달, 2월달에 오면 이것도 몰라가지고 솔직히 나는 사람들이 분수의 개념을 되게 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부동산 학과에 가면 이제 분수 나오고 계산이 나와요. 근데 분모 분자를 모르는 분도 많아.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됐어요. A에 대한 B의 비율이면 그럼 A분의 B라는 얘기예요? B분의 A라는 얘기예요? 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뭐에 대한이 분모예요. 항상.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워. 뭐뭐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대한을 붙이거든. 그래서 개에 대해 개를 정한 비율이다 해서 A에 대한 B의 비율에서 A분의 B로 계산해야 되는데 B분의 A로 계산하면 틀린 거죠. 근데 지문에 B분의 A로 된 계산식이 나와 있어. 답이. 그럼 또 아싸 맞다 이거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숫자 분수부터 개념을 잡으려면 기초 강의 때만 조금 그냥 기초 강의 때는 복습 뭐 이런 거 없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서 그래 맞아 필요한 것들 내가 적으면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2차 실무 관련된 거. 원래는 2차가 이제 3과목인데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공시에 관한 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무에 관한 세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법이 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이 하신 거는 이 공시에 관한 법 하셨을 거예요. 송영희 선생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첫날은 무슨 과목 하셨어요? 학개론? 하선이 형님? 그래서 학개론이 아마 진행됐고 지금 현재 요거까지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과목이 원래는 5개잖아요. 근데 여기 공시하고 요 세무에 관련된 세법이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한 과목이 아니라 그냥 전체 한 과목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중개사법이 40문제, 얘도 40문제, 얘도 40문제예요. 근데 공시에 관한 법은 24문제 정도 나오고 16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시법 선생님은 요 24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세무에 관한 세법 교수님은 16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저는 몇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40문제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뭐 이 과목 자체가 특성이 달라서 선생님이 2명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선생님이 하시면 좋은데 세무하는 사람이 공시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2분으로 돼 있어서 6과목이 된 거여서 월, 화, 수, 목, 금, 토 나오시는 겁니다. 그 중에 어저께 공시한 거는 공시라는 거의 뜻이 뭐예요? 공시? 보인다,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뭘 중개할 사람이냐면 뭐 중개할 사람이에요? 부동산 중개할 사람이에요. 부동산을 중개할 건데 부동산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쓰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공적규제법이 우리나라의 법률이 뭐 3,0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부동산과 관련돼서 규제하는 법이 한 10%로 보시면 돼요. 10%면 한 320개 정도. 그럼 320개 정도의 법률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법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알아야 될 법률이 이제 보통 실무적으로 볼 때 한 15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법률들이 150개 정도 되는데 이 150개 법을 우리가 다 배우면은 아마 10년 공부해도 자격증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만 또 줄여가지고 6개로 줄여놨어요. 6개로 줄여놨는데 그러면 내가 부동산에 관련된 국가가 규제하는 법이라는 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 상에서는 6개만 배우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단일법은 없는 겁니다. 얘는 단일법이에요. 그냥 단일법인데 얘는 6개 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과목 하나가 6개 법이고 한 개잖아요. 얘는 민사특별법까지 2개인데 양이 어디가 제일 많겠네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양이 많겠죠. 6개 법이니까. 근데 문항수는 몇 문제예요? 40문제. 얘도 법이 하나인데 얘 몇 문제예요? 40문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법조문이 119개 정도 돼요. 법조문이. 근데 얘는 3,000개 정도 돼요. 6개가. 그러면 3,000개가 어렵겠네? 119개가 어렵겠네? 3,000개가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내용이? 아니야. 양이 많은 거야. 그리고 제가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양이 많은 거지 내용이 어려운 게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이거 하나 볼까? 여기 부동산 그러면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 초등학생 애들한테 물어보야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걔네가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이렇게 해요. 초등학생도. 그럼 동산은 뭐예요? 동산? 움직이는 재산. 움직일 동자에다 재산 산자겠죠. 그럼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해. 근데 우리는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사고 파는 거를 뭐 하는 거죠? 사고 파는 거를 중간에서 매도인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매수인 사이에서 이 사람이 나 땅 팔게, 나 주택 팔게 라고 내놓은 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 중간에 이제 껴가지고 계약서 써주고 중개에 따른 보수 받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주택이 지금 현재 아파트가 5억짜리다. 근데 5억짜리인데 내가 지금 매도 물건을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그럼 5억짜리인데 이 사람이 사겠다는 거예요. 5억에 사겠다. 그럼 이제 이 사람도 내가 중개를 해줬고 이 사람도 중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내가 2명 중개를 해준 거네. 근데 한 사람당 내 물건이니까 그럼 0.9%로 따졌을 때 그럼 9, 5, 45 얼마요? 450만 원. 이 사람한테 450만 원 받고 이 사람한테 얼마 받아요? 450만 원. 그럼 나 얼마 번 거예요? 900. 그럼 이제 과연 이 중개 보수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다고 하겠지. 근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걸 이제 오늘 하루에 이걸 3개 계약을 한 거야. 1,000만 원짜리 3개. 그럼 오늘 하루 일당 얼마? 3,000. 기분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죠? 사람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라니까 대답을 안 해. 못생겨가지고. 그래서 3,000. 근데 한 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11일 쉬고 20일을 일했다. 그럼 3이 6이니까 나 얼마 번 거야? 6억. 월 6억이에요. 그러면 6억인데 12개월이면 얼마예요? 6, 20, 6, 6, 72억. 연봉 72억이 되는 거예요. 꿈이죠, 이거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예. 중개업을 하면서 그렇게 하신 분이 있고 한 달에 계약서 한 건 써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어. 그러면 차이점이 있겠죠. 뭔가가 다른 거야. 그럼 내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많이 버는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럼 먹고 사는데 제한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중개하는 사람이고 지금? 부동산이야.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권리를 이 사람한테 권리를 이전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 소유하고 있는 권리, 세 글자로 소유권이지 뭐. 그럼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니까 이걸 이전적 승계라고 그래요. 나는 소유권 이전 계약서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의 특징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나와볼까? 자, 여기 보세요. 네, 이거 사진 어저께 제가 찍어놓은 건데 여기 아파트 있죠? 아파트 있고 주변에 뭐 상가도 있고 저기 보면 단독주택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 우리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부를 때 아파트, 상가 뭐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르잖아요. 네. 건축물. 나는 답변 기다리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제 입 모양에서 이 답이 써 있을 거니까 입 모양 한번 보시면 돼. 얘 뭐라고 얘네들이? 건축물.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밑에 뭐 위에 있어요? 토지, 땅 위에 있어. 땅 위에 건물인데 땅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 건물도 위에 땅에다가 세워놨죠. 발로 살짝 밀면 좀 움직이죠. 안 움직이잖아. 정착돼 있잖아요.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땅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땅도 부동산이죠?
토지도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런 게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야 이거를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부동산이란 현재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해서 민법 99조 1항에 앞으로 명칭을 딱 주겠다.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에 따른 정착물인데 여기 나무도 있어요. 여기 나무 보이세요? 가로등도 있고. 나무도 뭐예요? 정착물이야. 이 가로등도 정착물이야. 그럼 뭐 가로등 중개하십니까? 아니죠. 나무 중개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임목이라는 건 중개 안 해요. 결론은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착물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저는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할 건데 부동산이 토지하고 뭐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방금 전에? 건축. 그럼 토지하고 건축물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거 A 거고요. 이거는 B 거야. 그럼 A가 이 땅을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럴 때 국가가 야야야 그거 하면 너가 이용하는 거 좋은데 너가 이용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볼지 모르니까 그건 하지 말아라 라고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하는 법이 있어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거. 수직적 관계죠. 그런 법률을 우리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규제하면 이거 공법이야. 근데 얘랑 나랑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토지를 A란 애가 이걸 C란 애한테 팔려고 하는데 얘가 10억을 얘기했더니 10억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사겠다고 해서 이제 계약을 썼는데 얘가 10억을 입금을 해야 되는데 5억만 입금한 상태에서 좀 이따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유권 넘겨줬어. 근데 얘가 전문용어로 쌩했네. 예. 그러면 5억 주고서 지금 현재 쌩한 거죠. 소유권 이미 넘어왔어. 그럼 얘 입장에서는 문제 생겼죠. 그럼 너가 5억 줄 거 마무리 안 주면 나는 법률적으로 해결하겠다. 법률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국가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개인 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거를 사법이라고 그래요. 사법. 그럼 사법을 제가 지금 써놨어요. 부동산 사법이야? 부동산 공법이야?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제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 국가가 야, 이 토지 이용할 때는 허가받고 살아. 이 땅에다가 건물 질 때는 이렇게 지어라.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건 다 뭘로 보면 돼요? 공법이에요. 그럼 약간 딱딱해 보이세요? 약간 좀 부드러워 보이세요? 딱딱해 보이죠. 그래서 선생만 부드러워요. 이 과목은 선생만 부드럽고 과목은 좀 딱딱해도 나중에 하다 보면 재밌을 수 있는데 아마 6과목 중에서 아마 제일 딱딱하고 지루한 과목이 하나가 부동산 공법이다. 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 돼. 그리고 개인 간에 문제가 생기면 민사에 관한 거죠. 그럼 여기 민법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민법 선생님하고 저하고 성격이 거의 반대야. 민법 선생님은 되게 온화하고 친절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고 공법 선생님은 약간 세요. 뭐 질문하면 다음에 와 이런 스타일이에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예. 그나마 이제 좀 유한 스타일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어차피 질문하러 오질 않아요. 뭐 알아야 질문을 하죠. 예.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좀 됐을 때 한 4, 5월 달 정도 되면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1, 2월 달까지는 거의 질문이 안 들어오더라고. 예. 뭐 알아야지. 예. 그럼 일단 부동산은 대충 봤어요. 응? 안 넘어가? 볼까? 그럼 대표적으로 봤을 때 얘가 지금 현재 요 건물 있죠. 요거 건물은 정착된 거죠. 그럼 얘는 정착물의 하나네. 그럼 얘 밑에 있는 게 뭐죠? 그럼 얘 밑에 있는 거 땅이죠. 그럼 토지하고 뭐야? 정착물. 그럼 자 물어봐야지. 자 얘는 부동산이죠. 땅도 뭐야? 얘 자동차는? 뭐 개론 시간에 배웠을 건데. 예. 뭐 잠깐만. 여기도 자동차 있죠. 그럼 이거 하나 더 볼까? 자, 여기서 동산 찾아라 그러면은 이거 파란 색깔이죠? 부동산 찾아라 그러면은 노란색이죠? 내가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건가? 이 동산이잖아, 이거. 이거 땅은 부동산이죠? 이 빨간색도 부동산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보자.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다. 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사람들이 말할 때 좀 이거 없어 보이잖아, 이거. 이건 초딩 애들이 하는 거야, 초딩. 이제 우리는 초딩 수준이 아니라 무슨 수준이에요?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대딩으로 가야 돼. 그러면 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나눠졌냐 이거부터 가야 되는데 자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동산 부동산은 딱 세 글자만 하시면 돼. 예, 공시에 관한 법. 즉 두 글자로 따지면 공시야. 방법 자체가 뭐가 차원이 있냐면 컴퓨터가 제 컴퓨터 되게 좋은 컴퓨터인데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접촉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150만 원짜리야. 소유권 명시 방법이에요. 자, 이제부터 소유권 명시 방법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여기 보세요.
자, 동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부동산 두 개로 나눌 때 자, 안경 이거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이 안경 있지, 안경. 이거 누구 거예요? 네 거라고 하고 싶잖아, 지금. 예. 이거 제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요 신발 있죠? 신발 신는 거. 이 신발 이거 누구 거 같아? 이 신발? 네 거라고 하고 싶잖아, 지금. 예. 제 거잖아, 이거. 근데 제 건지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거라고 추정하겠다잖아. 추정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꽂힐 것이다라고 우린 추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론은 뭐냐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점유한다고 그래요. 내가 갖고 있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공시방법의 동사는 뭐예요? 점유야. 근데 부동산은 점유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구례에 땅이 있거든요. 구례에 제 아버지가 전라남도 구례군 간전면 수변리 150번지 땅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농지하고 이미 12,000평입니다. 좋겠지? 자랑하는 건데? 근데 그거 주셨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 소유권 명시 방법이 걔가 점유가 돼버리면 제가 지금 전라도에 있어요? 여기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 근데 전라도에서 누군가가 저기 농사 짓고 있거든요. 누군가 농사 지면서 점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날 가서 이거 내 건데 왜 당신 농사져? 나가 그러면 야, 인마 소유권이 점유자한테 있는데 그러면서 분쟁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야. 또 집이 하나 있었어. 예, 상가 하나 있었는데 이 상가가 예를 들어서 제 거야. 상가 제 건데 이 사람이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얘가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누가 창문 깨고 들어와서 앉아서 누워 있는 거야. 그럼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지 거라고 우기면 되잖아. 그럼 이제부터 뭐에 대한 게 분쟁이 싹트기 시작하냐면 소유권에 대해서 분쟁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서 자기 거라고 서로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공시 방법을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야, 그러면 동사는 점유로 해도 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점유해서 안 되니까 국가가 공적 장부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다가 이름 써놓게. 그래서 공적 장부 줄여서 두 글자로 공부라고 그래요. 공부. 그러니까 공부에다가 자, 그럼 얘는 토지죠. 토지 등기부라고 들어보셨어요? 어제 했을 것 같은데. 건물은 건물 등기부에다가 소유권자를 명시해서 써놓으면 되지. 예. 그럼 이제 내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건 뭘 뜯어봐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부 등본이야. 그럼 여러분 중개업 하실 분 아니에요? 나중에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주인이라는데 주인인지 아닌지 뭘 보고 행색 보고 아닐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죠. 행색이 초라해도 소유권자 뭐 빌딩 소유자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뭘 뜯어봐야 돼요? 등기부를 뜯어보려면 등기부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공시에 관한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시법 배우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공시에 관한 거 아마 세법 지적법 안 하고 지적에 관한 법 안 하고 아마 등기 관한 거 했죠. 지적부터 했어요. 그 지적은 뭐냐면 이 땅 있죠, 땅. 이 땅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가 내 땅의 범인지 여기까지 내 건지 여기까지 내 건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럼 이제 지적도면이라는 걸 뜯어서 내 필지의 범위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것도 알아야 돼. 내 땅의 소유권의 범위, 미치는 범위,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공시에 관한 법에서 지적에 관한 법도 배워요. 그래서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서 배울 거야.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지적법이었다가 측량, 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제 건데 팔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팔아달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사는 사람이 있겠죠. 이게 지금 현재 요 땅 면적이 한 200평이 되는데 지금 현재 2억에 내놓은 거예요. 그럼 사는 사람이 2억 주고 사겠다 그랬으면 이제 계약은 성사되겠네. 그럼 사는 사람은 얼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저 2억짜리면? 2억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부동산을 가지면 너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유세를 좀 내라 해서 재산세라는 걸 냅니다. 재산세를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도 내. 근데 취득하면서 내요. 나중에 갖고 있다가 내. 갖고 있다가 내. 나는 지금 현재 2억밖에 없어. 근데 소유권이 지금 현재 이 사람한테 있던 걸 나한테 넘겨야 되죠. 그럼 등기상의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할 때 우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또 있어요.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 돼. 취득세 4%를 내야 돼요. 2억에 4%면 얼마죠? 800이야. 근데 거기 농어촌 특별세 뭐 기타 특별 4.8%까지 나올 거야. 그냥 5%로 보시면 돼. 5%면 2억에 5%면 1,000만 원이 더 나가는 거니까 난 2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2억 얼마에? 1,000이 있어야 돼. 990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 2억만 준비하시면 안 되죠. 등기 법무사한테 맡기면서 수수료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나갈 거 아니에요.
인지세, 인허가 비용 다 나올 거랍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줘야 되니까 최소한 그래도 뭐는 좀 아셔야겠네. 그 세무에 관한 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배우는 게 2차 실무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실전 업무예요? 실전 업무죠. 예. 근데 중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중개하면 안 되는데 중개 설명을 사기쳐가지고 할 수도 있죠. 사기쳐가지고 중개해가지고 스스로 먹고 튈 수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거든요. 건축사는 건축사법이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 없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위상이 올라간 거예요. 주택관리사법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사법 없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이 있다는 건 대단한 거야. 이 자격증이 장난이 아닌 거죠. 느낌이 안 좋아?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중개사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중개사 지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가 그럼 내가 위반했을 때 벌칙이라든지 형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제 업무에서는 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중개 실무라고 그래서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브리핑을 할 때 어떤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식 쓰는 방법, 뭐는 설명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중개사법에서 배우는 거고, 이제부터 제가 할 과목이 이제 공법이잖아요. 근데 공법은 아까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 뭐하고 뭐예요?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공적 규제를 하겠대요. 너가 이용하는 거 괜찮은데 너가 이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제3자가 피해보지 못하게 우리는 강력하게 규제할 거고, 넌 위반했을 때 내가 형벌을 때리겠다. 그래서 위반하면 뭐 2년 2천을 때린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에 해당 벌금, 뭐 과태료, 벌금 뭐 이런 걸 때리겠대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 거니까 공법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공법은 국가하고 누구하고 문제예요 지금? 내가 뭐 하려고 그럴 때 국가가 나 규제하는 거죠. 국가가 나 규제하는 거.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상물이 다른 거야. 근데 두 개 보면 뭐가 차이점이냐면 얘는 지금 약간 평등한 기준이잖아. 그죠? 둘이는 약간 평등한 기준인데 얘는 일방으로 돼 있죠. 국가가 나를 규제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 좀 셈법이 이제 공법으로 보시면 되고, 얘랑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사법에서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공적규제법을 이제 부동산 공법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아까 두 개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토지하고 뭐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건축물. 그래서 토지에 관한 규제법이 우리 40문항이 나옵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된 공적규제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우리 아까 몇 개 법만 배운다고요? 6개. 그 6개 법에서 출제하는 문항 수가 40문제인데 그 중에 토지 관련된 거 26문제, 이제 건축물 관련된 거 14문제 정도가 나온대. 그래서 총 몇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40문제. 그럼 이제 내가 땅을 갖고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겠죠. 그럼 이제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를 알아야 되냐면 공법을 알아야 돼요. 실무 나갔을 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뭘 원하는지 보세요. A라는 사람한테 땅을 사서 C가 지금 현재 이걸 10억 주 취득한 이유는 난 여기다가 다가구 주택을 한번 지어보겠다. 이 목적으로 한 거예요. 다가구 주택, 이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다세대 주택도 들어봤죠. 다중주택도 들어봤지. 연립주택 들어봤지. 아파트 들어봤죠. 단독주택 들어봤죠.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평생 혼자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대답 안 해도 돼.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일까 공동주택일까 이거 구분부터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 소설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법에다가 얘는 이러이러한 걸 다가구로 한다. 얘는 이러이러한 걸 다세대로 한다. 법에다 적어놨어요. 그럼 이거 건축물이죠. 건축물이니까 토지 관련된 법이 있을까요? 건축물 관련된 법이 있을까? 건축물 관련된 법 중에 건축법이라고 있어요. 건축법에 가면 시행령 보시면 거기 건축물의 용도에서 별표 1에 건축물의 용도 28가지 써놓고 1번에 단독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에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가 4개가 써있고, 단독주택은 뭐를 말한다. 이게 법적 정의가 써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험에서 내면 우리가 시험에서 이거를 구분해서 하는 걸 문제로 내는 거야. 이게 다가구냐 단독이냐를 찾는 걸 낸대요. 되게 재밌겠지 않아요? 재밌을 거예요. 저거 보고 다가구 단독이지. 여러분 지나가다가 보면서 저건 단독주택이야, 저는 아파트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좀 이따 문제 내면 구분 못할 걸?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이 안 돼. 자, 얘기 한번 해볼까? 다가구 주택이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자, 여기 다가구,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이란 뜻이죠. 다세대, 여러 세대가 사는 주택이야. 그러면 둘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거는 1인 소유로 돼 있어요. 1인 소유. 얘는 뭐예요? 구분 등기에서 구분 소유라고 그래요.
나중에 하면 이제 민법 시간에 구분 소유권 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근데 요거 외관으로 볼 때 이게 만약에 3층짜리다. 3층짜리. 자, 이게 토지에 정착하는 거예요. 자, 이게 혹시 집 지을 때요, 번호가 101호, 102호 있죠? 왼쪽하고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몇 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항상 법칙이 왼홀로 돼 있어. 왼홀. 한번 따라 왼홀. 왼쪽이 홀수야. 왼쪽이 101호라는 뜻이에요. 예. 오른쪽 100, 2호, 여기 100, 200, 1호, 200, 2호, 300, 1호, 300, 2호. 처음 알았지, 이거? 재밌잖아. 뭐 새로운 거 알아가는 게. 재미없어요? 분위기 좀 올리려고 해도 올리지도 않아요. 여기 왼쪽이 왼홀이라고 했잖아요. 왼홀이니까 이게 뭐야? 101호, 이거 102호. 얼마나 재밌어. 200, 1호, 200, 2호, 300, 1호, 300, 2호.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얘 지금 현재 무슨 주택이에요? 여러 가구가 들어 살고 있어요. 다세대 주택이죠. 여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외관상 똑같아, 지금 현재. 그러면 1인 소유란 말은 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는 갑이라는 사람 한 사람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소유권이 다 다르대, 이렇게. 달라. 그럼 이제 소유권이 다르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한 개의 건물에서 공동으로 계단을 쓰죠. 그죠? 그 같이 쓰는 형태의 주택을 우리는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주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고요? 갑. 한 사람이 소유, 단독 소유하고 있는데 이 안에 새 들어가서 사겠죠.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내가 매달 얼마씩 받겠다라는 수익형 부동산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구분은 일단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럼 다가구하고 다세대의 장점하고 단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 자, 다가구는 지금 한 사람 소유죠. 그럼 이 사람은 1주택자네? 1주택자죠. 근데 이것도 갑이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갖고 있어요. 을이 소유권 다 갖고 있고 여기서 월세 받는 거야. 이거는 얘는 혼자 갖고 있는데 구분 넣기 돼 있죠. 그럼 얘는 1주택자예요? 6주택자예요? 6주택자예요.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다주택자. 근데 얘가 이거 예전에 살 때 이걸 4억 주고 산 거예요. 얘도 이거를 6억으로 하자. 6억 주고 샀다. 얘도 6억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주변이 막 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팔 때 이걸 예를 들어서 8억, 10억이라고 하자. 기분 좋잖아. 크게 팔면. 10억에 팔았고 얘도 이제 10억에 팔려고 하는 거야. 근데 잘 보세요. 얘 지금 현재 1주택자가 하나 주택을 갖고 있다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할 때, 취득할 때 내는 건 아까 취득세라고 그랬죠. 양도할 때는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돼. 이걸 양도소득세, 줄여서 양도세라고 그래요. 근데 1주택자가 2년을 보유하다가 팔 때는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럼 얘는 양도 차익 얼마를? 4억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근데 지금 현재 이거 봐요. 다주택자죠. 그럼 이 사람이 이걸 다 팔 수도 있고 한 개만 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6억인데 다 팔았어. 다 팔았는데 10억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이게 4억이 차익이 생겼잖아요. 채웠지만 다주택자는 비과세를 못 받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다주택자 세게 때릴 때는 3주택자 이상은 뭐 50% 때렸단 말이에요. 만약에 50%를 낸다 그러면 이 4억에 대한 50%는 얼마야? 2억을 양도세 내야 돼. 또 여러분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 다가구를 사는 게 맞아요? 다세대를 사는 게 맞아요? 다가구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이걸 갖고 있다가 양도차익까지 노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는 그냥 임대사업 등록해서 이거 하나씩 갖고 있다가 월세 받으면서 계속 살 거다. 그럴 거면 다세대 사도 상관없어요. 근데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건축물에 대해 규제되어 있는 법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부동산 관련된 공법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다 이게 뭐예요? 실전 업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실무에 나가면 다 써먹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이론적인 배경이니까 이게 기본이 안 됐으면 얘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얘부터 먼저 공부합시다라고 돼 있지만, 현재 자격증 하루에 본댔죠. 하루에 보다 보니까 이거를 1년을 1차 공부하고 2년을 2차 공부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진행하는데, 그럼 3월 달 정도까지는 무슨 법 위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1차에 민법하고 계론 위주로 하셔야 되는 거야. 일단 얘가 됐는데 얘가 안 되면 1년을 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얘를 60점을 넘었고 근데 얘 60점이 안 됐어, 평균이. 그럼 나는 몇 차는 떨어진 거예요?
1차는, 2차는 떨어진 거죠. 1차는 합격했죠. 그럼 이제 1년을 유예해 주니까 다음에 나는 뭐만 공부하면 돼, 이제? 2차만. 근데 만약에 1차가 안 됐는데 2차가 된 거예요. 대박이에요? 쪽박이에요? 아, 얘가 안 된 애들이 무슨 실무를 하냐? 기본도 안 된 건 가,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1차가 안 됐는데 2차가 돼도 다음에는 1차, 2차 다시 봐야 돼. 결론 무조건 뭔 붙어야 된다. 무조건 1차는 붙어야 돼. 그래서 1차 과목이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1차를 붙었고 다음에 2차만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 시험이 되게 어려웠던 거야. 2차를 안 됐네? 그럼 다시 또 1차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3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공법은 약간 어려웠어요. 작년보다 약간 난이도 올라갔는데 만약에 쉬운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쉬워가지고 이제 2차만 봤던 사람이 붙을 수도 있겠지만 2차만 보던 사람이 만약 어려워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1차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한 해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한 방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전략을 좀 잘못 잡으면 이게 좀 약간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공부할 때 1차 위주로 맨 처음에 한 3월 정도까지는 1차 위주로 한다. 4월달 정도 되면 그때부터 2차도 약간 복습을 하면서 따라간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학교 가는 데 갈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는 제가 복습하세요 뭐 하세요 라고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빠지지만 말고 오시면 되는 거야. 오늘 11월 오늘 며칠이죠? 11월 9일인가? 11월 9일이죠? 빼빼로데이 얼마 안 남았네. 아 그날 했어야 되는데 11월 9일 날 그날 시작해서 만약에 내년 시험 보는 그 10월 달 셋째 주 토요일 날 볼 겁니다. 내년 10월 셋째 주에 볼 건데 그때 만약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내가 만약에 공법이 꽈락 나서 떨어졌다. 그럼 제가 그 환불해 드릴게요. 제 거. 나한테 배웠으니까 나 환불해 줄 자신 있어요. 예. 집이 뭐 여러 개니까 팔면 되잖아. 예. 뭐 팔면 되죠. 예. 그런 자신감 없이 강의하면 사람도 열심히 안 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한 거죠. 예. 결론은 한 번도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빠지지 말고 끝까지 오시면 공법 때문에 아 난 떨어졌다 그런 얘기 절대 안 되게끔 해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17년 동안 살아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입으로 내 자랑을 난 못해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남들이 그러잖아. 막 공법의 신이라고 하는데 나 그게 싫어. 근데 저거 뭐 신이래. 웃자고 한 거지만 자칭 타칭입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 끝까지 가서 하란 대로 하면 자격증 따는데 왜 하란 대로 안 해? 중간에 사라졌다가 안 들어오고 막 그런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란 대로만 쭉 하시면 자격증 따는 데 진짜 없을 겁니다. 자, 이게 최근에 23회, 24회, 25회, 26회 이번 지지난주에 본 게 27회를 본 거거든요. 여러분은 몇 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28회 준비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항수가 몇 문항 나오냐면 아까 몇 회? 40문제. 27회도 40문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제가 몇 개 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냐면 6개 법. 그래서 토지 관련된 법률이 4개, 건축물 관련된 게 2개예요. 느낌상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뭐 관련된 것 같으세요, 느낌이? 건축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는 토지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써있네 또? 국토. 그리고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정비법에서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들어봤죠? 그 신도시 개발하는 거 들어봤죠? 다 토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토지 관련된 법률 4개랑 건축법, 주택법 2개랑 하게 됐어요. 문항수가 똑같으면 좋은데 얘는 지금 12문제고 얘는 2문제예요. 그러면 농지법이 마음에 들어요? 국토개법이 마음에 들어를 물어보면 난 농지법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예. 난 농지가 너무 재밌는 거야. 농지만 하면 미치겠어. 너무 재밌어서 하면 안 돼. 몇 문제 나와요 지금? 근데 얘는 마음에 안 들어도 몇 문제 나와요? 12문제. 그럼 쟤를 8문제 맞춰줘야 되고 얘는 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럼 농지법 버려야 돼요? 해야 돼? 안 돼. 버리면 안 돼. 이게 또 쉬운 문제는 되게 쉬워요. 한 문제는 맞출 수 있단 말이야. 한 문제는 무조건 용어정리 파트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걔 하나 맞추고 모르겠으면 5번 찍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번 시험에도 틀리면 모르겠다 그러면 5번 찍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한 문제 맞추고 5번 찍은 사람은 2문제 다 맞은 거야. 근데 이번에 또 5번 안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제가 조금 약간 꼬아놨긴 했는데 모르겠으면 무조건 5번이 답이니까 5번 찍은 사람은 맞은 거야. 그리고 119번 문제가 그 앞에 게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용어정의 문제라. 그래서 2문제 다 맞출 수 있잖아. 그러면 죽어라 해가지고 2문제 맞는 게 맞아요? 제가 하란 대로 하는 게 맞아요? 한데 그럼 농지법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법은 요 5개 법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건데 그 중에 여기 국토계획법이라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제일 기본이 되는 법이라서 문항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12문제가 나오고 이 법을 알게 되면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자동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많았어. 그리고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이 되고 나면 주택법은 자연스럽게 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한 11월 달이죠, 지금? 11월하고 12월 달이 이제 기초과정이고 1월 달하고 2월 달이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이라 이제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이거 기초서는 크게 막 학습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용어 정리 위주로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 관련된 거 익숙해지자는 게 기초서고 전체적인 내용을 빨리 아웃라인을 잡는 게 기초서니까 기초서로 갖고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읽고 가면 되고 공부는 기본서가 나오면 얘는 법조문대로 1조부터 쭉 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책으로 공부하면 되니까 이거를 읽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그리고 3월, 4월부터 이제 심화 들어갈 건데 요 이제 4개월 동안은 요 국토의 계획 및 유연한 법하고 그 다음에 이 건축법 위주로 공부를 좀 하다가 시간적 한계가 좀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여유가 되면 나중에 요 법들을 조금씩 보는 거예요. 무조건 토지 관련된 거는 여기 너무 길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잖아요. 줄여서 그냥 국토계획법이라고 할게요. 근데 제가 줄이면 그리고 건축법은 뭐 짧으니까 그냥 건축법이라고 하고 도시개발법은 제가 그냥 개발법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그냥 정비법이라고 할게요.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총 몇 개 법이에요? 6개 법. 근데 이게 방금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공부맞이 이제. 예. 방금 전에 봤는데 이 법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1번이 뭐였지? 커봐. 그 세 글자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국토의하고 끝났잖아 지금.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두 번째가 도시개발법.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물에 관한 거 뭐예요? 건축법. 주택에 관한 거 주택법. 농지에 관한 거 농지법. 6문제 중에 6개 법률 중에 문항수 제일 많았던 1번 법하고 건축법 위주로 일단 공부를 하겠다. 그 개념 잡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왜 이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럼 일단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왜 이 6과목 중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시험에 들어갔냐? 이거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이 사람이 땅이 있는 거예요. 내 땅이에요. 혹시 땅 가지시고 계신 분 있어요? 그럼 제가 되게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 저 이제 중개사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전 실무 쪽 강의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실무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맨날 땅 가지고 와요. 땅 가져서 이거 뭐 하면 좋아요? 뭐 하면 좋아요? 이거 물어봐. 자기가 알았으면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라고 했으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도 없어요. 네, 그럼 자선사업 하는 사람이에요. 정식으로 이제 돈 받을 때는 컨설팅 계약서 쓰고 하는 건데 내 제자한테는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내 토지에 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하고 싶은 게 이거 딱 보니까 무슨 주택 같으세요? 전원주택인데 우리 법률상 용어로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순수 단독입니다. 이거는 뭐 같으세요? 이제 외관상 볼 때는 일단 딱 보자마자 저거 다가구야, 다세대야, 연립이야, 빌라야 뭐 별말 다 해요. 근데 이제 법률용어로 딱 봤을 때는 일단 요 밑에가 뭐로 되어 있네요? 주차장. 이거를 이제 필로티 구조라고 그래요. 필로티스. 그래서 프랑스 말로 말뚝이라는 뜻이거든요. 말뚝같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벽의 2분의 1 이상의 면적이 뚫려 있는 상태를 필로티라고 하고 쟤를 주차 공간이나 통행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주차 공간으로 쓰는 거고 요 2층하고 3층하고 4층은 주택 같죠, 느낌상. 그럼 이제 몇 개 층이네? 3개층. 그래서 3개층 이하인데 저거 주거로 쓰이는 게 지금 현재 요거 두 동을 연결해 놓은 것 같은데 요 한 사람이 집에서 땅이 크니까 두 동 연결해 놓은 거예요. 한 동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마 다가구 주택일 거예요. 다가구 주택이면은 아까 무슨 주택? 단독주택. 한번 따라해봐. 다가구. 혼자 다가구. 단독주택이잖아 이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에요. 까먹으면 안 돼. 다가구 무슨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지어가지고 자기는 여기서 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6가구다. 6가구인데 한 개당 80만 원 정도 월세 받는데. 그럼 80만 원이면 480만 원 월세 받는 거예요. 저거 지어가지고 난 매달 480 받겠다. 그리고 연금이 200 나오니까 680이니까 저 건물 짓는데 대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자가 만일 들어서 한 200이 나간다. 그럼 나는 연금으로 치고 480 갖고 나는 먹고 살면 되지. 그죠? 그럼 와이프한테 밥은 얻어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밥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확 그냥 다른 사람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런 거 하나 줘놔야죠. 예. 그리고 요거는 뭐죠? 이거? 창가. 뭐 햇살 있고 뭔 주점이라고 돼 있네? 단란주점. 단란주점이 뭐예요? 건축물의 용도가 뭐예요? 단란하게 한 명이서 두 명이서 단란하는 게 기준이 둘이에요. 둘이서 뭘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곳이야. 단란하게 둘이서 술 먹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보조를 해줘요. 보조해주는 여자분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흥접객원이라고 그래. 유흥접객원. 그래서 유흥을 붙돋우는 부녀자라고 법률에 써 있어요. 유흥을 붙돋는데 노래하고 술 먹는데 붙돋아 주는 거야.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단란주점이야. 위락시설입니다. 근데 유흥을 붙돋우는 부녀자라고 써놨어요? 부남자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따르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호빠는 불법인 거예요. 법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해석대로 해야 되니까. 그럼 얘는 위락시설이고 얘는 다가구주택이고 얘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여기다 짓고 싶다. 내가 여기다 이거 짓고 싶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 저 땅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 국가가 지을 수 있는 용도를 딱 정해놓고 이 땅에는 이것만 해. 이 땅에는 이것만 해. 지을 때도 규모 제한 하겠다. 건폐율 얼마, 용적 얼마. 이거 벗어나지 마. 위반하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해서 이행강제하면 때리겠다. 국가가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게 그냥 그렇게 져주는 건지 생각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을 내가 중개를 한다면 이 토지는 용도가 뭐로 돼 있고 규제되어 있는 법률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안 됩니다. 이게 2종 일반 주거 땅이다. 2종 일반 주거 땅이잖아요. 그럼 얘는 못 들어와요. 위락시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상업적으로 가야 돼. 주거지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땅에 대한 용도도 정해놨고 건축물의 용도를 정해놨는데 네 멋대로 짓게 되면 대한민국 전역이 다 상업적처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우리가 철저하게 규제를 좀 하겠다 해서 이거 짓겠다. 만약에 주거지역이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또 다가구 주택도 지을 때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얘가 같이 있다고 생각해봐. 응? 얘 여기 있어. 얘 여기 있는데 이 건물 들어온 거 옆에. 자고 있는데 가만히 자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지. 쿵짝쿵짝 하는데. 이게 주거 환경 열악해지잖아요. 내가 창피해요? 그럼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이 조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규제할 수밖에 없어요. 네 멋대로 이용하지 마시고 국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토지에는 이걸 넣어야 다른 용도가 들어왔을 때 피해보지 않으니까 법적 규제를 하겠다.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법률을 바꾸면 돼요. 고칠 개자 써서 뭐라고 그래? 개정하면 돼. 그래서 이미 법률은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계속적으로 제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법을 갖고 하나씩 고쳐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규제하던 법 중에 요 놈은 규제하는 게 없어. 그럼 법을 하나 만들어야죠. 그건 이제 신설한다고 그래요. 법을 하나 신설한다고 그래. 그럼 법을 만드는 거는 뭐야? 제정한다고 그래.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을 뭐 한다? 개정한다. 필요가 없으면 법률을 뭐 하면 돼요? 폐지하면 돼요. 그런 말들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토지를 만약에 내가 개발하겠다 그러면 내가 다가구 주택을 짓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자격증을 따신 분이에요. 27에 따끈따끈한 공인중개사야.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가서 저 다가구 부지 좀 소개시켜줘요 그랬는데 다가구 뭐지? 아씨 들은 거 딱 하나 있어. 다가구 단독택인데 그거 빼고는 없으면 안 돼. 다가구의 법적 정의는 주거로 쓰이는 게 3계층 이하로 지어야 되고 바닥 면적을 더한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그 안에는 19세대 이하만 거주해야 됩니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내가 다가구로 짓게 되면 최대로 뺄 수 있는 세대수는 19세대예요. 그 19세대인데 한 개당 30만 원 월세를 받겠다. 내 목적이. 그럼 39, 27, 31은 3, 570만 원 월세 받는 거야. 계산이 너무 빨랐나? 틀렸나 이거? 내가 지금 맞아요? 제가 옛날에 공대 출신이라 숫자는 세요. 네. 분수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 해당 지역에서 그럼 내 규모를 할 수 있는 거는 660제곱미터 이하냐, 660 이하면 660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죠. 그 이제부터 면적에 대한 개념이 또 있어야 돼.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 3계층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19세대면은 19세대를 넘어버리면 다세대로 인허가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건물을 설계할 때 대략 이렇게 져가지고 몇 세대를 빼면 내가 들어간 비용과 나오는 수익을 차익을 했을 때 월 만약에 400만 원이 나온다.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는데 만약에 10억을 넣었는데 400만 원이 나와요. 10억을 넣었는데
400이면은 1년으로 곱하면은 12개월이죠. 그럼 이제 12개월에 400 곱하면 얼마지? 응? 내가 어려운 거 아니야. 12에다가 4 곱하면 4,800. 그러면 얘는 몇 프로가 나오면 4.8%가 수익률인 거야. 10억 넣어서 4,800 나왔잖아요. 그럼 4.8%가 수익률이 되는 거야. 근데 서울에 있는 물건은 보통 5%에서 4%면 사요. 4.8%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월세가 600이 나오는 거야. 600이. 600이 나오면은 6, 22에다가 얼마야? 6, 20, 6은 720이죠. 7,200이죠. 그럼 10억으로 나누면 7.2%가 나와요. 그러면 그 물건은 완전 양호한 물건이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보통 5%대를 이제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들어간 비용이 얼마고, 분양했을 때 월세 수익 들어오는 걸 수익을 분석하려면 이 건물에 대한 걸 정보를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가구가 뭐냐? 다가구를 짓기 위한 땅이 어떤 땅이 제일 많냐? 규모는 얼마까지 지냐? 그럼 여기서 어떤 토지가 적정하냐 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국토개입법이라고 하고 1번법 있었죠. 거기 이제 국토개입법에 뭐 도시지역이니 상업지역이니 뭐 주거지역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용도지역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있으면 혹시 건물이 어디가 빽빽하죠? 상업지역 빽빽한 이유가 건폐율이 좀 커요, 거기가. 근데 주거지역은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이니까 뭘 받아야 되고? 햇빛, 조금 약간 수준 있는 말로 1조를 받아야 돼. 수준 좀 있어 보이죠? 1조 하니까. 햇빛 받아야 없어 보이잖아요. 1조. 1조 받아야지 통풍돼야 되죠. 사람 지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건폐율을 크게 하지 말고 한 50에서 70으로 하자. 정해놓은 거야, 지역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규모가 나오겠네. 뭘 알게 되면요? 그럼 이제 규모를 알게 되면 그 규모에 맞춰서 연면적이 얼마까지 질 거냐에 따라 몇 층까지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의 가격이 얼마냐? 취득하면 세금이 얼마 나올 거냐? 그럼 난 중개보수 줘야 될 거, 0.9%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보수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그럼 내가 토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을 거고, 중개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발을 하든 중개를 하든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제된 거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법이라는 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따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저 사례를 딱 보고 건물 보자마자 저기다 뭐를 지을 때 몇 층까지 짓고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겠다라는 걸 보자마자 딱 캐치하는 사람은 일단 실력자가 되는 건데, 네, 그게 안 돼요. 왜? 우린 시험 이 교과서 내에 있는 거는 법조문이다 보니까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못 배워요. 그래서 앞으로 저런 걸 배울 거니까 이 법을 배우는 겁니다 라는 걸 알고 보면 잘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은 그러면 주택 분류할 줄 알아야 되죠. 단독주택도 알아야 되고 공동주택도 알아야 되고 용도지역도 알아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살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 고등학생 있나 혹시? 없죠? 제가 의정부 강의할 때 고등학생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축구하던 친구인데 이번에 시험 붙었어요. 1월 달부터 공부해서 이제 붙었는데 그 친구가 맨 처음에 와서 질문했던 게, 선생님 용적률이 뭐예요? 이런 거야. 걔는 살면서 들어본 게 없는 거 처음 듣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국사책에 용적률 나오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험이 없으니까 건폐율 용적이란 말 자체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건폐율 용적 처음 들으신 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건폐율이란 말 오늘 처음 들었다. 눈으로 이렇게 손 들려면 창피해서 안 되잖아요. 건폐율 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법률에서 가격 확인하는 방법, 중개보에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가면 2차 과목 여기 내에서 배울 거라고요. 그 중에 실전 업무에서 관련된 거는 규제되는 건 여기서 배우면 되고, 세무 관련된 거, 공시에 관한 거, 중개사가 해야 될 일들이나 실무에 관련된 거, 그거를 이제 2차 과목에서 배워서 얘를 꽈락 없이 60점 맞으시면 자격증 드리고 한 달 뒤에 서울시장이 이제 자격증을 줍니다. 시도지사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청이라든지 어디 가서 자격증 받아오시면 돼. 자격증이 A4 용지만 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딱 받으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야. 몇 년, 10년 만에 따는데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자격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만 수첩 같은 요만한 그 주민등록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게시를 해야 되거든. 중개업을 하는데 게시를 해야 되니까 개설 등록부터 해서 이런 절차를 다 여기서 배울 거고, 실전 업무 나가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먹으면서 중개계약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과목 배운다. 이 느낌 아셨죠? 제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실무 사례랑 교과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오리엔테이션 끝났으니까 이제 진도 들어갈 겁니다. 됐죠? 10분만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